수정아, 금고에 있는 돈 너 다 가져. 새벽 4시 낡은 빌라 안방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80대 치매 노인이 며느리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수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치매 시어머니가 지금 또렷한 정신으로 또렷한 말투로 며느리를 수정이라고 부른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런 폭탄 발언을 하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정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3년간 홀로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오랫동안 며느리인 수정을 믿고 의지하며 예뻐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지만 갈수록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아들까지 잃은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죽고 내 몸 하나 건사할 힘도 의지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늘 수정을 믿고 사랑해 주셨던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오히려 더 힘이 되었다고 할까요? 하늘에 맹세코 다른 속셈이 있거나 다른 기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을 키워준 시댁 식구들은 간병은 하나도 안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라고만 했습니다. 주변인들은 물론이었고 가족들마저도 남편 죽고 무슨 속셈이 있어서 며느리 혼자 재산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수정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5억 원의 현금이 있었고 그 돈과 함께 30년 전 숨겨진 비밀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수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모셨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치매라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수정을 괴롭혔던 시댁 식구들의 가면도 함께 벗겨진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이수정은 잠에서 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맞이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세요? 수정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치매 환자는 밤낮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 하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일쑤였죠. 수정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자 시어머니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80대 노인의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해.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누우세요. 아니야. 내 집은 약방이야. 한약 다려야 해. 시어머니는 40년 전 기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어요. 수정은 시어머니를 다독이며 다시 눕혔습니다. 약은 내일 다려요. 지금은 주무셔야 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를 재우고 수정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어젯밤 시어머니가 식사를 3번이나 했거든요. 치매 환자는 방금 먹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어요. 저 멀리 불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에선 사람들이 편히 자고 있겠죠.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수정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수정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언제나 아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하고 인내심이 많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수정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급한 전화 왔어요. 수정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이수정 씨 맞으십니까?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수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교과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박영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정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정아, 정우가, 우리 정우가. 시어머니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 이정우는 그렇게 갔습니다. 51세였어요.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즉사였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화려한 인맥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회사 동료 몇 명과 친척들 뿐이었어요. 그 중에 시누이 이미란이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왔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언니, 오빠 이렇게 보내고 이제 어떡할 거예요? 미라는 수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절절한 위로까지 바란 건 아니었지만 마치 그 말투는 운이 없어서 언니 같은 사람 만나 우리 오빠가 명을 단축했다는 원망의 말로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언니 혼자 모실 수 있어요?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죽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후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미랑과 그 남편 정민수, 그리고 먼 친척 몇 명이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장모님을 우리가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형수님은 직장도 있고 바쁘시잖아요. 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모실게요. 어머님은 제 어머니예요. 그건 무리예요. 장모님 연세가 77세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요. 형수님 혼자 감당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수님 생각해봐요. 직장 다니면서 노인 모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란 부부의 말에는 비아냥과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수정아, 나는 너랑 살고 싶어 라는 눈빛으로 수정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은 뒤 한 달 뒤에 수정은 학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0년 교직을 그만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수정 선생님, 그만두지 말고 휴직하세요. 1년만 쉬었다 오세요. 아니에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그만둬야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 결정했어요. 수정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넘게 살던 낡은 빌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동이 약간 불편하시고 가끔 깜빡깜빡 하셨지만 밥도 잘 드시고 산책도 다녔습니다.
수정은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정이 일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을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수정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헤매며 찾아다녔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골목 어귀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박영자는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겨울이었거든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약방 가려고. 약 달아야 해. 어머님, 약방은 20년 전에 문 닫았어요. 집에 가요. 아니야. 약방 가야 해. 손님들이 기다려.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정은 겨우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밤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냉장고를 열어놓고 음식을 쏟아내거나 화장실을 못 찾아 바지에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수정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혈관성 치매입니다. 아드님이 돌아가신 충격이 컸던 것 같네요.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수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중증 단계예요. 앞으로 보호자가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수정은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시어머니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박영자는 수정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됐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수정이에요. 며느리? 우리 아들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며느리야. 시어머니는 4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20살이던 그때로요. 수정이란 며느리도 손자도 아들의 죽음도 전부 기억에서 지워져 있었어요. 수정은 매일 시어머니를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밤에는 2~3시간마다 깼어요. 시어머니가 배회하거나 소리를 질렀거든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 미란이 찾아왔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미란은 안방 문을 열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박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 미란이에요. 시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란은 방문을 닫았어요. 형님, 이러다 형님 몸 망가져요.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모실 수 있어요. 형님, 현실을 봐요.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형님 혼자 감당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형님 얼굴 좀 봐요. 미란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생각해주는 말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형님 알아요? 수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오래된 싸구려 빌라 한 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20만 원 있는 거 전부예요. 그걸로 요양원비 몇 년 내면 끝이에요. 언니는 뭘 바라고 이렇게 고생해요? 수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 바라는 거 없어요. 어머님은 제 어머니예요. 그냥 모시는 거예요. 미라는 비웃듯 웃었어요. 효분하셨네요. 그럼 계속 모시세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빌라는 법적으로 자식인 제 것이에요. 형님이 고생한 거랑 상관없이요.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54세가 됐어요. 고생스러웠는지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팠습니다.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말도 거의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어요. 밥도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했고 기저귀도 하루에 대여섯 번 갈아줘야 했습니다. 수정은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처음엔 연락이 왔지만 점점 뜸해지더니 이젠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옛날 제자들이 연락했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선생님은요? 응, 나도 잘 지내. 수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치매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세상과 단절하며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수정은 잠에서 깼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정은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갔습니다. 박영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아, 금고에 있는 돈 너 다 가져. 수정은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만에 시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금고와 돈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머님, 저 알아보세요? 미안하다.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수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속옷 서랍 제일 밑에 열쇠가 있어. 벽장 이불 뒤에 금고가 있단다. 그 안에 돈하고 편지가 있어. 그거 읽어봐.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수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금고, 무슨 금고, 그리고 편지가 뭐지? 꿈을 꾸신 건가? 치매라서 헛소리를 하시는 건가? 그러기에는 애미라고 부르시며 또렷한 눈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서랍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속옷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말 서랍 바닥에 작은 열쇠가 있었어요. 낡은 금고 열쇠였습니다. 수정은 열쇠를 쥐고 벽장으로 갔습니다. 이불 더미를 들어 올렸어요. 구석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렸어요.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10,000원권 다발들이었어요.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정에게.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어머님은 왜 이걸 숨겨뒀지? 수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수정은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야. 미안하다. 너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어.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너를 애미라고 부른 건 우연이 아니야. 내 진짜 어머니를 내가 알고 있었거든. 30년 전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수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한약방을 했어. 어느 겨울날 한 여자가 찾아왔어. 배가 불러 있었지. 임신 8개월이었어. 그 여자는 울면서 말했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아기를 낳을 돈도 병원 갈 형편도 안 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었어. 수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도와줬어. 우리 약방 2층에서 출산을 했어. 산후조리도 시켜줬고 아기 옷과 분유도 사줬어. 그 여자는 고마워하면서 말했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아기 이름을 수정이라고 지었어. 맑은 수에 발을 정. 맑고 곧은 사람으로 자라라고. 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 남편이 결국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 여자는 갓난아기를 안고 어디론가 떠났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수정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20년쯤 지났을까? 우리 정우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그 여자가 바로 너였어, 수정아.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근데 결혼식 준비하면서 내 주민등록 등본을 봤어.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알아챘어. 30년 전 우리 약방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너였어. 수정은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내 어머니를 찾아봤어. 알아보니 내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더구나. 병으로. 아버지도 이미 세상에 안 계셨고, 너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와서 선생님이 됐더구나. 수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내가 그때 더 잘 도와줬으면 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고아원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 빚이 내 가슴에 30년 동안 박혀 있었어. 수정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았어. 정우가 죽은 뒤에도 내가 나를 모셔줄 줄 알았거든. 너는 그런 애야. 착하고 의리 있는 애. 이 돈은 내가 가져야 해. 30년 전 내가 내 어머니한테 다 못해준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나한테 해준 것들, 그 빚을 갚고 싶어. 수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금고 안에 5억이 있어. 우리가 40년 동안 약방하면서 모은 돈이야. 정우한테도 미란이한테도 말 안 했어. 오직 너만 알아야 할 돈이야. 이건 내 거야, 수정아. 당당하게 너 다 가져.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내가 행복해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 사랑한다, 애미야. 수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됐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정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수정의 손을 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수정은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밤 자신에게 해준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수정은 금고를 다시 닫고 열쇠를 품에 넣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때가 되면 그때 꺼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몰랐습니다. 하필 그날 밤 시누이 미란이 몰래 집 앞까지 왔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창문 틈으로 수정이 금고를 여는 걸 봤다는 것을요. 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금고가 있었어. 엄마한테 숨겨둔 돈이 있었던 거야? 저게 다 얼마야?
미라는 그 자리에서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엄마한테 숨겨둔 돈이 있었어. 언니가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있는데? 많아 보였어. 아주 많이. 몇 억은 되어 보여.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았어.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자. 미라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 돈 혼자 먹을 생각은 하지도 마. 내가 가만 안 둬. 속셈은 그거였구만. 그럼 그렇지. 어쩐지 오빠도 죽었는데 혼자 모시겠다고 고집 부릴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그렇게 폭풍 전야가 시작됐습니다. 수정은 그 편지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가 시어머니 한약방에서 태어났다고? 그럼 어머님이 나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야? 수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태도가 떠올랐어요. 박영자는 처음 수정을 봤을 때 눈물을 글썽였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수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 고생 많이 했지? 수정은 그때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수정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정은 금고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현금 뭉치들이 빼곡했어요. 10,000원권 다발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한 뭉치에 1,000만 원, 10뭉치면 1억 원, 5층으로 쌓여 있었어요. 정확히 5억 원이었습니다. 수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사 월급으로 2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어머님이 40년 동안 모으신 거구나. 수정은 돈을 만져봤습니다. 낡은 지폐들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물. 시어머니가 깨어난 거였습니다. 수정은 급히 금고를 닫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박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습니다. 어머님, 물 드릴게요. 수정은 물컵을 들고 시어머니 입에 대줬어요. 박영자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수정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당신 누구야? 시어머니는 다시 수정을 못 알아봤습니다. 아까 그 또렷했던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예요, 어머님. 수정이에요.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정은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어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수정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체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많이 우셨을 거예요. 30년 전 내가 내 어머니한테 다 못해준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나한테 해준 것들, 그 빚을 갚고 싶어.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은 화들짝 놀라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가 이 새벽에 왔지? 현관으로 나가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소리가 났는데. 수정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체격이 익숙했어요. 설마 미라니? 수정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착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정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금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당분간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해. 수정은 벽장으로 가서 금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이 제대로 잠겨 있었어요. 이불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날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죽을 떠먹이고 있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언니. 미란이. 수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이 이 시간에 왜 왔을까? 수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시누이 미란이 서 있었어요. 옆에는 남편 정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언니, 아침부터 미안해.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 미란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들어와. 수정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란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언니, 혼자 사시기 힘들지? 집이 좀 낡았네. 괜찮아요. 살만해요. 어머니는요? 안방에서 아침 식사 중이세요. 미라는 안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러더니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수정은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장모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준비요? 장례 준비 말고요. 재산 정리요. 수정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어머님 살아계신데 무슨 재산 정리예요?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오해하지 마. 우리가 욕심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미리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 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언니는 너무 순진해.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장모님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에요. 수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현재 거주 중인 빌라 한 채, 시가 약 2억 원. 예금, 국민은행 통장 잔액 20만 원. 수정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장모님한테 이게 다예요. 빌라하고 통장밖에 없어요.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빌라는 법적으로 오빠와 내 건데 오빠가 없으니까 다 내 거야.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3년 동안 어머니 간병했잖아. 그것도 나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무슨 제안이요? 빌라를 팔아서 언니 몫으로 3천 줄게요. 수정은 미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집 팔 생각을 하세요? 미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두자는 거지. 실제로 파는 건 나중 일이고.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민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장모님이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요. 길면 몇 년 더 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하자는 거죠. 요양원에 보내면 우리가 월에 100만 원을 분담해서 낼 수도 있고요. 수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은 요양원 안 가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 언니 몸도 생각해야지.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해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형님, 우리 호의로 하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금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네. 다행이야. 수정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수정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를 낮잠 재우고 잠시 밖에 나왔어요. 마트에서 장을 봐야 했거든요. 30분쯤 집을 비웠습니다.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갔는데. 수정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어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수정은 벽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불을 들춰봤어요. 금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휴, 다행이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게 분명했어요. 수정은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속옷들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뒤진 거야? 열쇠를 찾았나? 수정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금고는 못 열었겠네. 하지만 수정은 알았습니다. 누군가 금고의 존재를 알아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언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언니,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그리고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어머니한테 다른 재산은 정말 없어? 혹시 숨겨둔 거 없어? 수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없어. 아, 그래. 그냥 혹시나 해서. 옛날에 한약방 하실 때 돈 좀 모으셨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없어. 통장에 있는 게 전부야. 그렇구나. 알았어. 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이가 눈치챘어. 어떡하지? 수정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걱정이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를 씻기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미란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한의 김철호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변호사요? 네. 이미란 씨와 정민수 씨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의 재산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수정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니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수정은 할 수 없이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수정 씨, 제 의뢰인들이 박영자 어르신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공식적인 재산 말고요.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수정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뢰인 측에서 정황상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수정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세요. 멀쩡히 살아계신 분 재산을 왜 조회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허가할 수 있어요. 수정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장. 이수정 씨, 화내실 일이 아닙니다. 만약 숨긴 재산이 있다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져요. 없다니까요. 나가세요. 김 변호사는 명함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법정에서 만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게 좋을 겁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수정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미란이가 변호사까지 대동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수정을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씀하셨던 모습은 오대간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떡하면 좋아요? 금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영자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수정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머님, 제발 깨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움찔했어요. 아주 약하게요. 수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자의 눈이 수정을 향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시어머니가 수정을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켜. 수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지킬게요. 끝까지 지킬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정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옛날 연락처들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한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님, 한약방 옆 상가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랑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분이었습니다.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최 사장님이세요? 저 이수정이에요. 박영자 어머님 며느리요. 아, 수정 씨. 무슨 일이세요? 이 밤중에. 최 사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30년 전에 저희 어머님 한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사장님? 수정 씨,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영자 씨가 드디어 말씀하셨네. 최 사장님, 제 친어머니 이야기 알고 계세요? 알죠. 내가 다 봤으니까. 그때 내가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수정 씨, 내일 우리 약국으로 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숨겨왔는지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렸어요.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최 사장님 만나러 가야 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 입을 닦아드리고 침대에 눕혔어요. 2시간만 다녀올게요. 문 잠그고 갈게요. 수정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편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금고 열쇠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건너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정은 그쪽을 힐끗 봤습니다. 민수였어요. 차 안에 앉아서 수정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못 본 척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민수의 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날 미행하고 있네. 수정은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민수가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30분쯤 버스를 타고 가서 옛날 동네에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동안 한약방을 하던 곳이었어요. 골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약방이 있던 자리는
지금 작은 편의점이 됐습니다. 수정은 그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2층에 최한약국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후반의 남자가 약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저 이수정이에요. 아, 왔구만. 어서 와요. 최 사장은 수정을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 거의 말씀도 못 하세요. 그렇구만. 안 됐네. 최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정 씨, 30년 전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지? 네. 어머님이 편지를 남기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알았어. 내가 아는 대로 다 이야기해 줄게. 최 사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겨울이었어. 12월 중순쯤이었을 거야. 어느 날 저녁에 옆집 한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나도 호기심에 창문으로 내다봤지. 수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더라고. 배가 엄청 불러 있었어. 곧 나올 것 같았지. 그 여자가 영자 씨한테 무릎을 꿇더라고. 울면서 빌었어.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 씨가 그 여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나도 걱정돼서 찾아갔지. 영자 씨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그 여자가 출산할 곳이 없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한약방 2층을 치웠어. 거기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영자 씨 남편분도 도와주셨고 나도 옆에서 필요한 거 갖다 드렸지. 수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 여자애였어. 작고 예쁜 아기였지.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엉엉 울더라고. 고맙다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제가 그 아기였군요. 그래. 내가 그 아기였어. 최 사장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김연희. 그렇게 말했어. 김연희. 수정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그 여자는 보름 정도 한약방에 있었어. 영자 씨가 산후 조리를 시켜줬지. 밥도 해주고 아기 옷도 사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응. 새벽에 아기를 업고 나갔어. 쪽지 하나만 남기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몰라. 영자 씨도 소식을 못 들었어. 그러다가 한 15년쯤 지나 건너 전해 들었어. 응. 김연희 씨가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혼자 딸 하나 키우면서 고생하다가 병을 얻었다고 했어.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영자 씨가 그 기사 보고 며칠 동안 울었어. 자기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냥 보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어머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났어. 어느 날 영자 씨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게 바로 너였어.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 씨가 너를 보는 순간 알아챘어. 30년 전 그 아기가 바로 너라는 걸. 생년월일도 똑같았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지. 이게 하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했지. 하늘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신 거라고. 30년 전 영자 씨가 그 아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제 그 아기가 영자 씨 며느리가 되어 돌아온 거라고. 수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모았어. 언젠가 너한테 다 줄 거라고 했어.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아셨나 봐요.
알았지. 영자 씨가 알아봤어. 내 어머니가 죽고 나서 너는 고아원에 갔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와서 선생님이 됐다고. 영자 씨가 그 말 듣고 울었어. 우리가 못 도와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수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 사장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수정 씨, 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뭔데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증인이 되어 달라고. 그 돈은 수정이 너한테 주려고 모은 거라고 증언해 달라고.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신우이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재산 조회를 하겠대요. 그럴 줄 알았어. 미란이가 그럴 애지. 최 사장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다 봤으니까. 영자 씨가 30년 동안 얼마나 너 걱정했는지, 그 돈을 얼마나 애써서 모았는지 내가 다 알아. 감사합니다. 수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근데 수정 씨, 하나 물어봐도 돼? 네. 그 돈 얼마나 있어? 5억이요. 최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5억? 그렇게 많이 모았어? 네. 금고 안에 현금으로 있었어요. 영자 씨가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으셨구만. 약방 하나에서 5억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알지. 영자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 약방 지키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지. 수정은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수정 씨, 그 돈 절대 빼앗기면 안 돼. 그건 영자 씨가 내 친어머니한테 못 갚은 빚이고 너한테 주려고 평생을 모은 거야. 네, 알아요. 제가 꼭 지킬게요. 만약 법정까지 가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가서 증언할게.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은 한약국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란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밖에 나왔어. 왜?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야?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집에 있어? 응. 들어와 봤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더라. 언니 진짜 무책임한 거 아냐? 금방 갈게. 수정은 전화를 끊고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정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미란과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은요? 안방에 계셔. 우리가 좀 봤어. 수정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별일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를 살폈어요.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수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마음대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미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언니가 문 안 잠갔더라. 어머니 혼자 계시길래 걱정돼서 들어왔지. 거짓말. 수정은 분명히 문을 잠갔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혼자 두고 어디 갔었어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빙그레 웃었어요. 혹시 변호사 만나러 가신 건 아니에요? 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면 은행 가신 건가? 뭐 좀 옮기시려고? 무슨 소리예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우리 바보 아니야.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 숨기는 거 없어요. 그래. 그럼 어머니 재산 목록 다시 한번 확인해도 돼? 확인하고 싶으면 하세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형수님, 우리가 은행 조회를 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은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요? 10년 전부터 매달 현금 인출 내역이 있어요. 많을 때는 한 달에 200만 원씩. 그게 10년 동안 계속됐어요. 수정은 침묵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총 1억 5천 정도 빠져나갔더라고요. 그 돈 어디 갔어요? 생활비로 쓴 거 아니에요? 미란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말이 돼? 약값도 들고 이것저것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상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더라고.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어디 모아뒀나요? 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형수님,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란이 벌떡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야, 어디가? 어머니 방 좀 봐야겠어. 수정은 미란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나가. 왜? 뭐 숨긴 거 있어? 없어. 그냥 어머님 주무시는데 방해하지 마.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민수가 슬쩍 벽장 쪽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수정은 화들짝 놀라 민수를 밀쳤어요. 거기 손대지 마요. 민수는 이미 이불을 들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발견했어요. 여기 금고 있네요.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금고, 진짜? 두 사람은 금고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정은 두 사람 앞을 막아섰어요. 그거 어머님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어머니 거면 우리도 볼 권리 있지. 없어요. 나가세요. 미란이 수정을 밀쳤습니다. 수정은 비틀거렸어요. 민수가 금고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어요. 열쇠 어디 있어요? 몰라요. 형수님 가지고 계시죠? 아니라니까요. 미란이 수정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야, 그거 내 거야. 미란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정은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미란이 가방 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여기 있네. 이거 금고 열쇠 맞지? 돌려줘. 미란은 열쇠를 들고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꽂았어요. 하지 마. 수정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과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금고 안에 현금 뭉치들이 빼곡했거든요. 이게 뭐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아? 민수가 돈 뭉치를 하나 꺼냈어요. 10,000원권 다발이었습니다. 이거 전부 현금이네. 얼마나 되는 거야? 두 사람은 흥분해서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몇 분 후 민수가 계산을 마쳤습니다. 대충 5억은 되는 것 같아요. 5억? 미란이 소리쳤어요. 어머니한테 5억이 있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수정을 노려봤어요. 언니, 이거 혼자 숨길 생각이었어?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걸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님이 그러셨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미란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실 리 없어. 치매 걸리신 분이. 정말이야. 어머님이 정신 드는 순간이 있었어.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예요. 상속 재산을 고의로 숨긴 거예요. 아직 어머님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이에요?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져야 해요. 미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억이면 내가 2억 5천, 언니가 2억 5천. 반반이야.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돈은 어머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모은 거야. 증거 있어? 있어. 편지 있어.
어디? 수정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란이 낚아챘어요. 미란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언니가 약방에서 태어났다고?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고? 민수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어머니 필체 맞네요. 그런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미란이 편지를 던졌어요. 법적 효력 있든 없든 상관없어. 이 돈은 어머니 재산이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법대로 나눠지는 거야. 어머님 뜻을 무시하는 거야? 뜻? 치매 걸린 사람이 무슨 뜻이 있어? 수정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은 멀쩡하셨어. 정신 돌아오셔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믿을 수 없어. 증거 없잖아. 편지가 증거야. 그거 언니가 조작한 거 아니야? 수정은 미란을 노려봤어요. 넌 정말 이러고도 사람이냐? 미란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언니야말로 어머니 재산 혼자 먹으려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야? 나는 3년 동안 어머님 모셨어. 너희는 한 번도 안 왔잖아.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한 거잖아. 우리 보고 모시라고 했을 때 언니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 수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금고를 닫았어요. 그리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수님, 이 금고는 일단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거 내놔요. 안 돼요. 형수님 혼자 관리하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정은 민수에게 달려들었어요. 열쇠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놔요. 그거 어머님 거라고요. 미란이 수정을 밀쳤어요. 수정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언니 진정해. 우리도 권리 있어.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란과 민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처리합시다. 법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법대로 하자고? 좋아.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러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미란과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수정은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은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정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수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님, 저 알아보세요? 괜찮아, 애미야. 내가 이길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수정은 시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사장님, 저 수정이에요. 무슨 일이야?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 증인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어머님이 돈 모으는 과정을 아시나요?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어. 영자 씨가 나한테 맡긴 게 있어. 뭔데요? 통장이야. 영자 씨가 현금 인출할 때마다 메모를 해뒀어. 누구를 위해 모으는 돈인지 다 적어놨지. 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영자 씨가 녹음한 게 있어. 녹음이요? 응. 몇 년 전에 정신이 맑을 때 녹음해뒀어.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쓰라고. 그 녹음 파일에 영자 씨 목소리로
다 설명되어 있어. 수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최 사장님, 그거 법정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법정에서 내가 직접 제출할게.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수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개받은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제 사건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박 변호사는 수정이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편지, 금고 사진, 그리고 최 사장의 증언서였습니다. 이수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알아요.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어요. 그쪽에서는 이걸 단순 상속 분쟁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박 변호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강력한 증거예요. 피상속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게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요? 그래서 증인이 중요합니다. 최 사장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거예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최 사장님이 통장이랑 녹음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녹음 파일이요? 네. 시어머님이 정신이 맑을 때 녹음하신 거래요. 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대단한 증거입니다. 그걸 법정에 제출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정말요? 네. 피상속인의 육성이니까요. 그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수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틀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수정은 박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미란과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들 옆에는 양복을 빼입은 변호사 2명이 서 있었어요. 언니 왔네.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여자 판사였어요. 자, 양측 모두 앉으세요. 오늘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부터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미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상속인 박영자 씨의 친딸입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5억 원의 현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정위원이 수정을 봤어요. 피신청인 측 입장은요?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은 며느리인 이수정 씨에게 증여하려는 의도로 모은 것입니다. 미란 측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편지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편지를 제출했어요. 조정위원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편지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피상속인은 3년 전부터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편지는 치매 진단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일 뿐이죠. 정확한 작성 시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양측 모두 진정하세요. 조정위원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봤어요. 이수정 씨, 이 편지 내용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시어머니 약방에서 태어났다는 게요?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시어머니 옆집에서 한약국을 하시던 최 사장님이 증인입니다. 그분이 다 보셨어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가 어디서 태어났든 어머니 재산은 법대로 나눠져야죠. 조정위원이 미란을 제지했습니다. 신청인은 앉으세요. 지금은 조정 단계입니다. 미란은 마지못해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크네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미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5억을 반반 나누는 대신 피신청인이 3억을 가져가는 걸로 하죠.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이 돈은 어머님이 저한테 주시려고 모은 거예요. 나눌 수 없어요. 미란이 비웃었어요. 언니 욕심 진짜 끝이 없네. 박 변호사가 수정을 말렸어요. 이수정 씨 3억도 큰 돈입니다.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니에요. 전 끝까지 싸울 거예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정은 불성립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시겠어요? 네. 양측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미란이 수정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후회할 거야. 법정 가면 언니가 질 거야. 두고 봐. 수정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은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한약국에서 만났어요. 수정 씨, 조정 불성립됐다며? 네. 이제 재판으로 가요. 알았어. 내가 준비한 거 보여줄게. 최 사장은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영자 씨가 나한테 맡긴 거야. 현금 인출할 때마다 메모해둔 통장이야. 수정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군데군데 영자 시어머니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15년 3월 50만 원 인출. 수정이를 위해. 2015년 7월 100만 원 인출. 수정이 미래를 위해. 2016년 1월 200만 원 인출. 수정이한테 줄 돈.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넘게 매달 이렇게 메모를 해가며 돈을 모으신 거였어요. 어머님이. 최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 씨는 진심이었어. 너한테 이 돈을 주려고 평생을 모으신 거야. 그리고 최 사장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녹음 파일이야. 수정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들어봐도 돼요? 그럼. 최 사장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박영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일입니다. 내 정신이 맑을 때 이 녹음을 남깁니다. 수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한약방을 했습니다. 그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이 돈은 내 며느리 이수정을 위한 돈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겨울, 한 여자가 내 한약방에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도와줬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바로 지금 내 며느리 수정입니다. 수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 아기 어머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그 아기를 내 며느리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을 전부 수정에게 주기로. 이건 내 빚을 갚는 겁니다. 30년 전 못 갚은 빚을요. 수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미란에게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란은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은 혼자입니다. 남편도 잃고 혼자서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수정아, 미안하다. 너한테 고생만 시켰구나.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항상 웃으면서 나한테 잘해줬어. 수정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돈은 내 거야, 수정아. 당당하게 가져. 이건 내가 내 친어머니한테 못 갚은 은혜이고 내가 나한테 해준 효도에 대한 보답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정은 한참을 울었어요. 최 사장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최 사장님, 이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어. 수정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재판 날이 왔습니다. 수정은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방청석에는 미란과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 2명도 함께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지금부터 재산 분쟁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상속인 박영자는 현금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아들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딸인 이미란이 절반, 며느리인 이수정이 절반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상속인은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은 며느리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모은 것입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편지와 통장, 그리고 USB를 제출했어요. 재판장은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미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편지는 언제 작성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피상속인은 3년 전부터 치매 환자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통장 메모를 보시면 10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일관되게 며느리를 위해 돈을 모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통장을 살펴봤어요.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USB는 무엇입니까? 피상속인이 직접 녹음한 육성입니다. 2021년에 녹음한 것으로 치매 진단 초기에 정신이 맑았을 때 남긴 것입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올렸어요. 재생해 보시죠. 법정에 스피커가 설치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USB를 연결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박영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일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30년 전 이야기, 수정을 위해 돈을 모은 이야기, 미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돈은 내 거야, 수정아. 당당하게 가져. 녹음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미란을 봤어요. 원고 측에서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미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 녹음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소리가 진짜 피상속인 것인지 감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에서 목소리 주인공을 확인할 증인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증인 최동수를 신청합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최 사장이 들어왔어요. 증인은 앞으로 나오세요. 최 사장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최 사장은 선서를 했어요. 박 변호사가 최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 박영자 씨를 알고 계십니까? 네.
3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옆 상가에서 한약국을 운영했습니다. 방금 재생된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박영자 씨 목소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영자 씨가 2021년에 제 앞에서 직접 녹음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이 손을 들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증인님, 30년 전 이야기도 사실입니까? 피고 이수정 씨가 피상 속인 한약방에서 태어났다는 게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사장은 30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연이라는 여자가 찾아온 것, 한약방에서 출산한 것, 그 아기가 바로 수정이라는 것. 법정은 숨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영자 씨가 그 뒤로 10년 넘게 수정 씨를 위해 돈을 모았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영자 씨가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꾸민 거예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어요. 원고는 앉으세요. 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하셨다면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최 사장이 미란을 봤어요. 미란 씨, 영자 씨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아세요? 친딸한테 미안하다고 얼마나 우셨는지.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결정하셨어요. 수정 씨한테 주기로. 왜냐하면 수정 씨가 3년 동안 혼자서 영자 씨를 돌봤으니까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 끝났습니까? 네, 재판장님. 최 사장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정을 지나가면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재판장은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양측 최후 변론 있습니까? 미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아무리 피상속인의 의사가 있었다 해도 법정 상속부는 지켜져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상속인은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편지, 통장 메모, 녹음 파일, 그리고 증인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2주 후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수정은 미란과 마주쳤어요. 미란이 수정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언니. 수정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언니한테 주려고 그러신 거야?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님이 그러셨어. 미라는 한참을 수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알았어.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2주 후 선고 기일이었습니다. 수정은 다시 법정에 섰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상속인 박영자는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편지, 통장 메모, 녹음 파일을 통해 5억 원을 며느리 이수정에게 증여할 의도가 명백히 확인됩니다. 수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또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 피상속인이 30년 넘게 일관되게 피고를 위해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들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금 5억 원은 피고 이수정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쾅!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겼어요. 어머님, 제가 이겼어요. 박 변호사가 수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수정 씨. 수정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청석에서 미란과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법정을 나갔어요. 수정은 최 사장을 봤습니다. 최 사장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수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겼어요. 어머님이 주신 돈 제가 지켰어요. 수정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잘했어, 애미야. 수정은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올 차례였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은행에 갔어요. 금고 안에 현금 5억 원을 정식으로 자기 명의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5억 원. 수정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40년 인생이었고, 친어머니에 대한 빚이었고, 수정 자신의 3년 간병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누군가 수정을 불렀어요. 형수님, 민수였습니다. 혼자 서 있었어요.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은 놀랐어요. 민수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장모님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는 어떻게 지내요?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한테 못된 짓 했다고 자책하면서.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미란이가 한 번만 어머니 뵙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수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란이한테 직접 말해보라고 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서 있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란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수정은 미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란은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좀 봐도 될까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세요. 미란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어머니. 미란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3년 동안 어머니 모시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면서 돈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미란의 손을 향해 뻗었어요. 미란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안 났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 미란은 시어머니 손을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정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미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미란이 수정을 봤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언니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혔어. 수정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언니, 나 어머니 간병 도와줄게. 이제라도 내가 할게. 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도 딸이잖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수정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럼 주말에 한 번씩 와줄래? 그때 내가 좀 쉴 수 있게.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매주 올게. 꼭 올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정말 30년 전부터 언니를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 편지에 다 적혀 있었어.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친딸한테 미안하면서도 며느리한테 빚을 갚고 싶으셨을 거야. 어머님은 두 사람 다 사랑하셨어. 나는 어머니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 내가 욕심만 부렸으니까. 미란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면 돼. 수정의 말에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미란은 정말 매주 왔습니다. 토요일마다 와서 시어머니를 씻기고 식사를 드렸어요. 수정은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란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수정은 오랜만에 옛날 동료 교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수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친구들은 수정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시어머니 모시면서 지내. 아직도 간병하고 있어? 힘들겠다.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수정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왔어요. 미란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밥 먹고 가.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어요. 언니, 나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수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일단은 어머님 모시는 데 쓰고. 그것 말고 언니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수정은 미란을 봤어요. 사실은 있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선생님? 응. 20년 동안 했던 일인데 그게 그리워. 그럼 복직해. 어떻게? 나이도 있고. 요즘 경력교사 많이 필요로 한대. 알아봐봐.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도와주는 거. 미란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그치? 응. 그렇게 해. 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정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어머님? 수정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수정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알아보셨어요. 애미야.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고마워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살아. 네, 어머님. 잘 살게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 손을 꽉 쥐었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박영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정은 한참을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수정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아,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갈게, 언니. 30분 후 미란이 도착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왔어요. 미란은 안방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미란은 시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박영자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으니 장례도 소박하게 하기로 했어요. 장례식장에는 옛날 한약방 단골 손님들이 왔습니다. 최 사장도 왔어요. 영자 씨, 편히 쉬세요. 최 사장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유골은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수정과 미라는 나란히 서서 어머니를 배웅했어요. 어머니, 잘 가세요. 편히 쉬세요, 어머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였습니다. 수정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사진, 한약방 시절 물건들. 그러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김연희와 딸 수정. 1995년 12월. 수정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친어머니였어요. 처음 보는 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젊고 예뻤어요. 하지만 눈가에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수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나 잘 살았어. 엄마가 나한테 못해준 것들, 시어머님이 다 해주셨어. 수정은 한참을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자 안에 다른 것도 발견했습니다. 작은 편지였어요. 편지는 김연희가 30년 전에 박영자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딸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꼭 은희님을 찾아뵙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약속을 지켰구나.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고 하늘이 나를 은희님 며느리로 보내줬구나. 수정은 사진과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거. 미란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뭔데? 어머니 장례비. 내가 반 낼게.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아니야. 나도 딸이잖아. 내 몫은 내가 해야지. 수정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언니, 나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언니를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 수정은 놀랐어요. 왜? 어머니가 언니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 어머님이 나를 알고 계셨으니까 그러셨겠지. 응. 이제 이해가 돼. 어머니는 언니한테 빚이 있으셨던 거야. 30년 전 빚.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너도 많이 사랑하셨어. 알아. 이제 알아.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수정은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약속대로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했어요. 재단 이름은 박영자 김연희 장학재단으로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어머니 두 분의 이름을 함께 넣었어요. 5억 중에서 3억을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수정 자신의 생활비와 노후 대비로 남겨뒀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어요. 최 사장이 왔습니다. 미랑과 민수도 왔어요. 그리고 옛날 동료 교사들도 몇 명 왔습니다. 수정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이 재단은 두 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0년 전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김연희, 그리고 그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시어머니 박영자.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정은 단상에서 내려와 두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이 재단으로 두 분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님, 거기선 편히 쉬고 계세요. 저 여기서 잘 살게요. 수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간의 긴 간병, 시댁과의 법정 싸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수정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수정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수정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